열단원에 보면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해서 나이덕의 작품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지금 화자가 이 복숭아 나무를 처음에 봤을 때 그 인식과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봤을 때 그 인식이 달라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시적 화자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자, 밑에 핵심은 나중에 보시고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화자는 이 부분에서 자, 이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으니까 대상이 너무 복잡한 내면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아직까지 대상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복숭아 나무란 바로 뭐가 되겠고요. 자, 화자가 지금 인식하고자 하는 어떤 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대상에 대해서 나는 뭘 느끼는 거야?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왠지 그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 아직 그 대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대상에게 거리감을 느낀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 그랬으니까 내가 이 겉으로 본 나무는 이 복숭아 나무는 자, 흰꽃과 분홍꽃 등 여러 가지 꽃들을 너무 많이 피우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나는 바로 이 대상에게 뭘 느끼는 거야? 자, 선입견과 그 다음에 편견이 있단 말이죠. 자, 멀리로만 지나쳐 다녔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 때문에 대상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럼 소통은 단절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자,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 자, 결국 내가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자,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고 했으니까 자, 그 이전까지는 난 타인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는데 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눈이 부셔서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자,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결국 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눈이 부시고 여러 가지 지금 꽃잎을 피우기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수천의 빛깔을 보였던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이거를 나는 뭐야? 너무나 지금 다양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렇게 지금 내가 잘못 오해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자, 그 수천의 빛깔을 피운다 보니까 혼자 외로웠을 거야. 아무도 다가서질 않았을 테니까. 자, 하지만 대상은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내가 그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자,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자, 문장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네요. 이렇게.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복숭아 나무는 처음에 나에게는 자, 지금 뭔가 거리감을 느끼는 존재였는데 맨 마지막 부분의 화자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그 복숭아 나무의 그늘에 서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곳은 어떤 공간이 된 거야?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자, 핵심 정리 쪽에 갈게요. 자, 이 작품은 결국 고백적이며 그러면 성찰적인 어떤 성격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본질을 파악하기 전까지 나는 너무나 선입견을 갖고 대상들을 대했단 말이야. 자, 그러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걸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는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나서의 어떤 보람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 바로 이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복숭아 나무를 의인화해서 표현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맨 마지막 시행해 보시면 도치법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정리가 됐다면 자, 아랫부분이 좀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서 그 식구의 함축적 의미를 좀 정리해 놨는데요. 자, 처음 부분에서의 흰꽃과 분홍꽃은 피성적으로 대상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되는 거고 자, 그곳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그늘이 두 번 나왔을 거야.
처음 나와 있는 그늘은 결국 선입견과 편견을 바라본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 맨 마지막 부분에서의 어떤 복숭아 나무의 그 그늘은 결국 내가 대상을 어떻게 확실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는 과정으로서의 그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천의 빛깔이란 결국 대상의 진정한 모습으로서 바로 여러 겹의 마음을 갖고 있는 복숭아 나무의 본질을 지금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에서는 화자의 인식이 지금 변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처음에는 오해와 편견으로서 복숭아 나무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았어. 그리고 그곳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 멀리로만 지나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화자는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한 제 인식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자, 멀리서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바로 대상의 바로 본질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꽃잎을 피우기 위해 꽃빛을 피우기 위해 외로웠지만, 자, 이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라 생각을 했고, 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좀 더 심화돼 가지고요. 자, 복숭아 나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바로 화자는 지금 이제 복숭아 나무 그늘로 다가섰죠. 자, 그리고 거기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의 대상과의 어떤 통합이 마지막 부분에 이뤄져요. 자, 다음 장. 자, 학습활동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한 어떤 인식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자, 맨 처음에 흰꽃과 분홍꽃이 핀 복숭아 나무를 보면서, 자, 이것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자, 거리감을 느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자, 거기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 대상의 본질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고 외로운 줄도 몰랐다고 지금 생각을 했고요. 자, 마지막 꽃잎들이 흩어진 복숭아 나무를 보고, 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인식이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통합까지는 안 갔네요, 지금. 그쵸? 자, 2번에 넘어가시면, 자, 각각의 어떤 식구의 함축적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흰꽃과 분홍꽃은 피상적으로 바라본 모습이라면, 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니까, 자, 선입견에서 빚어진 부정적인 모습이 되고, 자, 수천의 빛깔이 바로 진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2번. 이걸 통해서 화자가 깨달은 점이 뭐냐. 자, 결국 어떤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지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나, 자, 또 대상을 선입견이나 편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이 작품, 연계 작품이 지금 하나 보이네요. 자, 이 작품에서는 지금 자, 여기서 간격이란 작품인데요. 자,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복숭아 나무를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작품 연계에서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수천 빛깔, 이거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피상적으로 바로 멀리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라 본다면, 자, 그때까지는 결국 어떻게, 이 숲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 자,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자, 어깨와 어깨를 대고 있다는 것은 간격이 있다 없다? 이땐 간격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네요. 자, 간격이란, 자, 서로가 관조할 수 있는, 약간 지금 거리를 두고 지켜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인생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진 못했단 말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자, 그 다음에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자,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야 하는 그랬으니까, 자, 이게 간격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어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에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지금 유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자, 울울창창이니까 울창한 숲을 이룬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야 숲에 들어가 보고서 알았다 그랬으니까. 자, 산불이란 숲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시련과 어떤 위기가 되겠죠. 자, 이것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어떤 그
그 서로의 간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왼쪽 부분에 보시면, 자, 이 작품은 이것도 마찬가지 독백적이며 지금 성찰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제, 적당한 간격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 자, 의인법이 사용됐네요. 인격화되는. 자, 그 다음에 새롭게 깨달음을 얻기 전에 상황과 대비했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본 작품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 깨달음의 과정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자, 인식의 내용은, 자, 숲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는 이것이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대고 숲을 이룬 줄 알았어. 자, 하지만 화자는 결국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인식의 변화를 보이죠. 어떻게? 숲에 들어가 보았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 즉 간격과 간격이 모여 자, 숲을 이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자,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자, 화자가 지금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방식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에서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 인식 변화가 지금 드러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격이란 작품에서는 자, 시간의 흐름도 있고 또 하나 자,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죠. 자기가 직접 그 숲에 들어가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